샹하이 출장길에 수저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샹하이 푸둥공항에서 수저우행 버스를 타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장투 치처 또는 코치 사인을 따라가면 장거리 버스 타는 곳이 나옵니다. 84위안에 차표를 구매하고 큰 짐은 버스 아래 짐칸에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10시 40분에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2시간 만에 수저우의 문화박람센터 전철역 앞에 한번 쓰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시 10분에 수저우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로 한정거장 이동하여 샨탕지에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2위안, 원화로 340원. 참 착한 가격입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도 큰 짐을 엑스레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다는 뜻이죠. 역에서 내려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은 샨탕지에 운하 바로 앞에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로열 가든 인이란 곳입니다. 방은 2층인데 창밖이 바로 운하여서 전망은 정말 좋았습니다. 2시 좀 넘어서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한산사로 향했습니다. 택시비 16위안, 원화로 2,700원, 정말 가성비 좋은 택시비입니다. 20위안 내고 한산사에 입장을 했습니다. 한산사는 수저우시 서쪽에 자리한 불교 사찰입니다. 한산사는 6세기 초 남북조 시대에 창건되었고 창건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당대의 고성 한산이 이곳에 머문 후 그의 이름을 따 한산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내에 우뚝 선 탑의 이름이 보명보탑입니다. 전성기의 한산사는 장대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만 원나라 말기에 장사성과 주원장의 항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명나라 1366년에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한산사가 정말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나라 신 장계가 노래한 풍교야박 때문입니다. 풍교야박은 장계가 한밤중 배 위에서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고 지었다는 시입니다. 청나라의 뛰어난 유학자 유월의 글씨로 음각된 비석이 경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나라 신 장계의 동상이 있다고 하는 풍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물어 찾아가니 풍교 지역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한산사가 22위안인데 풍교는 25위안을 받았습니다. 좀 걸어가니 풍교 보이는 곳에 신장계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풍교야박 장계 달은 지고 까마귀 우니 찬설이 하늘에 가득한데 강변 단풍과 고깃배 등불을 바라보며 시름 속에 잠을 뒤척이네. 고소성박 멀리 한산사 한밤의 종소리가 나그네 실은 배점까지 들려오네. 풍교 근처에서 길거리 음식이 좀 보여서 풀빵 종류를 5위안에 사 먹었습니다. 보기보다는 맛있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좀 쉰 뒤 4시 반쯤에 호텔을 나서 샨탕지에를 둘러보았습니다. 운하를 따른 한 길을 지나자 일반 거리가 나왔는데 서울의 인사동 같았습니다. 각종 공예품, 의류품, 먹거리 가게 등등 온갖 가게들이 절비해 있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두의 일종인 샤오롱바오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만두에 빨대를 꽂아 즙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를 20위안에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좋아서 감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면 종류를 파는 식당에 들어가서 소고기면을 35위안에 사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식당을 나와보니 이미 거리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샨탕지에가 조명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노래를 하는 맥주집이 있어 들어가서 칭따오 맥주 한 병을 시켜 마셨습니다. 라이브 노래를 꼭 듣다가 호텔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수저우에서의 둘째 날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소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화한 샨탕지의 운하변이라 밤에 소음도 좀 있었지만 잠은 잘 잤습니다. 창밖을 보니 화려한 조명은 사라지고 조신하고 비에 젖은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6시 20분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제 밤에 걸었던 것보다 더 멀리 둘러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에 걷는 이국 땅의 정취에 시 한 수 흘러나와야 하는데 마른 가슴이 촉촉해지고 경직된 사고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하는 준비 과정이 이젠 좀 어렵습니다. 수저우는 일찍이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의 수도로 발전하였고 그 뒤 역대에 걸쳐 주변 지역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나라 때 대운하가 개통되자 강남 쌀의 수성지로 활기를 띠면서 더욱 번영하였다고 합니다. 8시에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완전 중국식이었습니다. 졸정원에 도착하니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줄을 설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졸정원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수저우 최대의 정원입니다. 유원, 창랑정, 사자림 등과 함께 수저우 4대 정원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졸정원이란 이름은 다소 독특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는 뜻의 졸자지위정이란 시의 한 대목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왕헌신은 명나라 때의 중앙고급 관료였는데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 정원을 짓고 자조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원의 총 면적은 약 4만 평방미터로서 수저우의 정원 중 가장 넓고 화려합니다. 동원, 중원,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의 절반 이상이 연목과 수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면을 뒤덮는 연꽃이 절경을 이룹니다. 물가에는 많은 누각들을 연결하는 회랑이 복잡하면서도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벽에 창을 만들어 정원의 풍경을 액자처럼 감상하는 기법도 강남 정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우산들에 치이는데도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졸정원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겠죠. 아주 큰 공원 같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눈길을 끄는 전경들이 많았습니다. 빛 때문에 오히려 색감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우산의 색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졸정원을 나와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 그랑데를 한 잔 시켰습니다. 32위안. 커피값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자림은 졸정원에서 멀지 않아서 도보로 찾아갔습니다. 30위안을 내고 입장을 했습니다. 졸정원에 비해 사람이 좀 적었습니다. 졸정원이 큰 공원 같았다면 사자림은 아담한 정원 같습니다. 구석구석의 공간을 살려 나무를 심어 신경을 쓴 것이 보입니다. 사자림도 정감이 같습니다. 사자림도 졸정원과 함께 수저우 4대 명원으로 꼽힙니다. 중국 강남의 대표 정원 중 하나이며 원나라 말기 1342년 건립되었습니다. 원대 성녀인 천녀선사와 그의 제자들이 스승 중봉신성을 추모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원이 사자 모양의 태호소로 꾸며졌기 때문에 사자림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회랑을 몇 번이라도 돌면서 사자림을 즐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출구로 향했습니다. 비오는 거리에서 택시를 다시 잡아 후추로 갔습니다. 후추는 수저우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2500년의 역사를 가진 명성지입니다. 오나라 제1의 명성지라는 명예를 가진 곳이며 송나라의 소동파가 수저우에 와서 후추를 보지 못했다면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검석은 오나라 왕 함례가 명검을 시험한 바위라고 합니다. 정말 칼로를 친 듯 바위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저우는 춘추시대 오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가 사로잡은 월나라 왕 구천을 살려보내준 후 구천이 와신상담으로 오나라 왕 부차를 패퇴시켜 오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검지가 나왔습니다. 오나라 왕 함려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명검 3000자루가 묻어 있다고 해서 진시황이 명검을 찾기 위해 파헤쳤던 곳이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함려의 무덤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함려를 매장한 후 그 무덤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고 해서 이 지역이 호구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7층 석탑이 있는데 피사의 사탑처럼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7층) 석탑을 본 뒤 올라온 방향과 반대로 내려가면 북문이 나옵니다. 북문에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찾아 수저우역으로 갔습니다. 기차표 자동 발매기는 한국 사람은 결제할 방법이 없어서 남쪽 매표소로 가서 표를 샀습니다. 값은 14.5위안, 84위안이었던 버스 요금에 비해
기차표가 저렴했습니다. 완행이고 입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 착한 가격입니다.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수저와 항저우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수저우. 둘러보시니 어떠신가요? 또 다른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짜이젠!